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떼돈으로 흥청거린 뚝섬 시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서 붉은색 원 표시를 한 지역이 이 뚝섬 뚝도 시장 일대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에 일찍이 땔감나무와 목재가 취급이 되는 가게들이 이곳에 밀집돼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뚝섬 땔감 가게 시목전이 그것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성수동 770번지 일대의 이 뚝도시장 일대 지역은 한강 남쪽의 이 청수골 쪽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숯들이 이곳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마련이었고, 이곳에 창고가 많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 동네는 숯 창고가 있다 그래서 숯광골 혹은 숯탄골, 숯광골, 탄동 등의 명칭으로 이 동네가 불려지게 되었고요. 또 18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땔감나무 시장인 뚝섬 시목전이 생겨나면서 결국 이 한강을 따라 내려온 목재와 숯의 집산지가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뚝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와서 뚝섬 일대의 목재와 땔감을 취급하는 40여 개의 점포가 몰려서 대단한 호황을 이루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뚝섬 시전골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여 호에 달하는 주민 대부분이 목재와 땔감 상인 혹은 이것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뚝도 일대에 사람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목전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을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달아서 경계를 했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 문계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렇게 당시 문을 세웠었던 이런 돌적이와 같은 것들이 흔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의 객주 등의 집터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한강 상류로부터 소위 벌채되어 가지고 한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게 되는 이런 뗏목들의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계 나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 지역에서부터 나무들이 일단 이곳에 모여서 결국 한강까지 낙차를 이용해서 흘러내려오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목계가 되는데, 당시의 경우 이 충주 목계에서부터 서울까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낮에 12시간 남짓이면 이곳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 빠른 시간에 배들이 이렇게 사실 교류가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거꾸로 상류로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도로가 만나는 곳마다 나루터가 생겨나게 되었으니까 북한강에는 18곳, 남한강에는 43곳, 또 한강 본류에는 41곳의 나루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나루들을 통해서 결국 한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류와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계나루, 흘러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하루끼리밖에 안 됐던 이 목계나루가 크게 번성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이 목 중에서도 목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한강 지역의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도 뗏목의 중심을 이룰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만큼 남한강과 달천강이 만나는 이런 두 물머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수운의 중심지를 이룰 수 있게는 되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직진을 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굽이치게 되면 만나게 되는 이렇게 강변의
큰 바위 절벽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곳들마다 이런 마해부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 창동리에 마해부를 하게 되면 한강 260리 백길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길목마다 이렇게 무사한 항해를 빌었었던 당시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이제 흥원창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 또한 새로운 거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관곡이 모이는 하나의 중요한 창고가 있었던 흥원창의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주 계산리 마해불이 남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에 이런 마해불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전망이 아름다운 여주 파사성에도 이런 마해불이 있는 것 또한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주 조포나루를 거쳐서 이천으로 내려오는 중에는 또 이곳에서도 마해보살 좌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포나루를 거쳐 오늘날의 양평에 해당되는 이 양근나루를 거쳐 두물머리를 거쳐 오게 되어서 이제 팔당댐이 있는 지역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할 즈음에 만나는 것이 검단산 배알미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배알미를 거쳐서 도미나루, 창모루를 거쳐서 여러분들 미음나루, 가래여우를 거쳐 광나루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쭉 굽이치게 되는 강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곳마다 소위 나루를 만나게 되니 도미부인의 설화에 깃든 도미나루라든지 또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창모루에 또 예 없이 이런 나루터들이 있었고요. 이곳에도 또 무사항해를 비롯한 이런 마해불들이 흔적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정섬을 지나서 미사리를 지나 지금 이 가래여울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이것 가래여울이 정선등에서 오는 뗏목이 잠시 머무는 계류장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해서 한때는 이게 대단히 번성을 누렸었던 바로 객가 마을의 바로 이 가래여울이 되겠죠. 이런 가래여울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광나루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광나루 여기에도 예외 없이 항부 관음전 등과 같은 신앙적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리길 한강 뗏목길의 마지막 종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뚝섬이 되겠고요. 이 뚝섬까지 이르는 곳에서는 굽이굽이 오는 가운데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을 돌파하고 결국 이 뗏목이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뚝섬 지역은 땔감나무와 목재들이 모여 결국 떼돈으로 흥청거리게 되는 뚝섬 시목전으로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뚝섬에 이런 땔감나무와 숯이 거래되는 이런 시목전이 자리 잡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